안녕하세요. 단어 하나에 얼마나 많은 세상이 담겨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깊이라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가 어떻게 물리적인 세계에서부터 우리 내면의 복잡한 감정까지 아우르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한번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두 문장을 한번 보세요. 왼쪽은 호수의 깊이가 100m다. 이건 뭐 줄자로 재면 딱 나오는 물리적인 사실이잖아요. 반면에 오른쪽은 그녀의 글은 깊이가 있다. 이건 잴 수가 없죠. 지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똑같은 단어 하나가 이렇게나 다른 두 세계를 이어줄 수 있는 걸까요? 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하나의 단어가 가진 그 아주 문자 그대로의 뜻에서 시작해서요, 어떻게 가장 심오하고 비유적인 의미까지 뻗어나가는지, 그 흥미로운 변화의 과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여정의 첫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선 깊이 하면 딱 떠오르는 것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고 또 잴 수 있는 그런 영역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가장 직접적인 쓰임새일 거예요. at a depth of. 그러니까 어떤 표면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정확한 거리를 딱 짚어서 말할 때 쓰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잠수함이 어느 수심에 있다거나 아니면 땅에 무언가를 묻을 때처럼요. 예를 들면 바로 이렇게요. 보물은 수심 500m에서 발견됐다. 어때요? 500m. 이 숫자 하나로 머릿속에 그 깊이가 확 그려지잖아요. 정말 명확하고 구체적이죠. 근데 깊이라는 게 항상 딱 이 지점, 이렇게 점으로만 표현되지는 않아요. 어떨 때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하는 식으로 구간, 그러니까 범위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이걸 depth range라고 부르는데 보통 어떤 기계가 작동하거나 생물체가 살아가는 영역을 정해줄 때 쓰입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잠수함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작전 수심 범위 같은 거요. 또 특정 물고기들이 주로 사는 바다층도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깊이 범위죠. 아니면 뭐 음파 탐지기가 10m에서 50m 사이를 탐지한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딱 정해진 한계가 있는 영역을 설명할 때 정말 유용한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요. 이 물리적인 깊이가 우리 몸이랑도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바로 depth perception, 우리말로는 깊이 지각 능력이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3D로 보고 저 물체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 거리를 짐작하게 해주는 바로 그 능력이에요. 특히 운전할 때 이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시죠? 자,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를 이야기했잖아요. 이제부터는 슬쩍 다리를 건너서 보이지 않는 세계, 바로 지적인 영역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깊이라는 이 개념이 지식이나 이해의 수준을 나타낼 때는 또 어떻게 쓰이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가 흔히 지식에 깊이가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그냥 정보를 많이 아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단순히 사실을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주제의 핵심을 꿰뚫고 또 그 정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파악하는 그런 진짜 이해도를 말하는 겁니다. 야,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딱 짚네요. 그 사람이 하는 질문을 보면 이해의 깊이를 알 수 있다.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정말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은 겉핥기식 질문을 안 하잖아요. 본질을 파고드는 질문을 하죠.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질문을 던지시나요? 이런 지적인 탐구도 그 강도에 따라서 단계를 나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in-depth라고 하면 아주 철저하게 논의한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 sufficient를 붙여서 insufficient depth라고 하면 딱 필요한 만큼만 충분히 깊게 다룬다는 느낌이고요. great를 붙여서 in great depth라고 하면 이건 정말 최대한의 디테일까지 파고든다는 그런 뉘앙스가 확 살아나요. 결국 형용사 하나로 깊이의 정도를 조절하는 거죠. 자, 이제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 도착했습니다. 가장 추상적이면서도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와닿을 수 있는 바로 감정의 영역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깊이라는 단어가 우리 인간의 그 복잡 미묘한 경험과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내는지 한번 보시죠. 혹시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다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 있으세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쵸? 바로 그 느낌을 깊이라는 단어가 정말 기가 막히게 잡아냅니다.
마치 수영장에서 갑자기 발이 닿지 않는 깊은 곳에 쑥 빠진 느낌이랄까요? 바로 그럴 때 쓰는 표현이 out of one's depth입니다. 말 그대로 내 능력이나 지식의 한계를 훌쩍 넘어버린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쓰는 비유죠. 예를 들면 갑자기 내 수준보다 너무 어려운 수업을 듣게 됐을 때, 아니면 정직한 내가 복잡한 금융계에 막 뛰어들었을 때, 혹은 너무 벅찬 새 직장을 막 시작했을 때, 이럴 때 정말 나 지금 완전 out of my depth야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 Plumb the depths라는 아주 강력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게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마치 심해를 탐사하듯이 무언가를 끝까지 파고들어 탐구한다는 긍정적인 뜻이고요. 다른 하나는 감정의 가장 밑바닥,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를 경험한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바로 이런 문장에서처럼요. 그녀는 실직 후에 절망의 밑바닥까지 경험했다. 그냥 슬펐다는 게 아니죠. 절망의 가장 깊은 곳, 그 심연까지 들어가 봤다는 아주 강렬한 느낌을 주잖아요. 이 단어가 가진 감정의 무게가 확 느껴지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깊이라는 단어 하나를 붙잡고 물리적인 세계에서부터 지적인 세계, 그리고 감정의 세계까지 정말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도대체 이 단순한 단어가 왜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는 걸까요? 우리가 걸어온 길이 이 표 하나에 딱 정리되어 있네요. 한번 보세요. 처음 물리적인 세계에서 깊이는 측정을 위한 도구였죠. 그쵸? 그러다 지적인 세계로 넘어오니까 이해의 수준을 재는 척도가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 감정의 세계에 와서는 벅참이라던가 극한의 경험 같은 우리 안에 복잡한 무언가를 표현하는 핵심 열쇠가 된 겁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깊이라는 단어가 하는 역할이 뭐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자로 잴 수 있는 저 바깥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복잡한 감정, 그 생각들을 연결해주는 아주 강력한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오늘 깊이라는 단어를 함께 살펴봤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다른 평범한 단어들 속에도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이런 놀라운 깊이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끝나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